고영태 씨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임원 잘라라. 미수에 굳힌 고영태의 쿠데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글쎄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마지막 공방. 바로 고영태의 녹음 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녹취록 일부가 또 공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그 녹취록 공개 내용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민영수 원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영태 씨 이야기 약간은 좀 위축되거나 좀 불리한 이 녹취록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재단을 먹으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게 대통령은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 결정도 못하고 보이는 것 그대로입니다. 저 내용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고원기획 대표를 지낸 김모 씨의 그래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 2,000개 파일 중에서 지금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29개 그 녹취록이 지금 공개된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고영태 씨의 어떤 개인 비리라고 할까요? 고영태 씨가 먹튀하려고 했고 K재단이나 36억 이 국영 기업 국책 사업에 대해서 용역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해서 고영태 씨가 몰리는 게 아닌가 했더니 다른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고영태 씨의 그런 비리 의혹은 의혹이고 어찌됐건 간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연관성이 아주 더 확실해지는 그런 증언들이 그 국정농단의 그 더 확실성을 갖다 증명해주는 그 발언들이 지금 나와버리는 거죠. 고영태 씨가 저 말 한 것만 해도 방금 보여드린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한 발짝도 못한다.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사설 대통령으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이런 걸 정말 다 생각하고 이렇게 공개 요청을 하고 지금 무조건 아무튼 결론 이미 나 있는데도 시간을 무조건 끌어보자 해서 지연작전으로 이것저것 지금 다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다. 소장은 최순실 씨고 또 최순실 씨가 믿는 사람은 대통령과 나밖에 없다.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그 고영태로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본 여러 가지 추문이라든지 관계 역학으로 볼 때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예. 그러다 보니까는 배신감이 커져서 최근에 최순실 그 재판에서 그 두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완전히 얼마나 신뢰했던 관계가 무너졌던 것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인데요. 저런 것들이 지금 그 29개 녹취록에 나왔다라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정말 대통령을 도울 마음이 있는 건가? 단순히 지연 전술이라 그래도 저거는 정말 불리한 얘기고 대통령이 진짜 최순실한테 완전히 의존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녹취록인데 그 고영태가 작년 가을에 최순실이 무너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빵 터지면 무슨 그 표현대로라면 난닝구 찍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렇게 한번 다 터트려보자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뒤집어쓰게 생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게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과 고영태의 매우 부적절한 관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 어떤 농단을 했으며 어떤 갑질을 했는지를 오히려 너무나 생경하고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증거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 본인이 K스포츠재단을 좀 돈 좀 가져가겠다는 거는 본인은 농담이라고 했는데 또 저 얘기도 그러면 고영태 씨 말에 신빙성을 또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일단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왜 이런 내용을 어디서 공개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알려지게 됐냐면 그만큼 상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내용을 공격하기에는 탄핵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본인한테도 불리하죠. 그렇지만 이 내용 다 들여다보면 VIP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고영태도 공범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은 저 고영태 씨 말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걸 낸 이유 자체가 고영태도 아주 비슷한 공범이기 때문에 고영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게 발단이 됐고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자라는 취지로 아마 좀 힘들더라 이 사례를 낸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거를 내용을 반박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 형태를 일단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 대통령 측은 2,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자 이건데 분명히 그 안에 불리한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2,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 들으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자동 녹음 앱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그걸로 이제 전화기로 녹음을 했는데 문제는 이 김모라는 이제 고원기획 사장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영어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공부 내용을 다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자기 가족들하고 통화한 내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일단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는 이제 29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녹취록을 따서 만들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나 최순실 변호인 측은 이걸 뭐 더 내용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CD로 된 걸 갖다가 달라. 그럼 우리가 다 분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최순실 재판은 시간이 있지만 예.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은 이제 시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000개를 다 들려면 몇 날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 시간을 들어봤더니 아, 검찰 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은 가버리고 결국 이제 어떤 진상규명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이제 검찰에서 한 만큼 녹취록 내용을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고영태가 어떤 주도했던 것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최순실의 불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갖고 자꾸 시간을 끌고 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대리인단 측도 좀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이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아예 고영태 씨 관련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런 녹음 파일이 2,000개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정말 국정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의 이 공갈 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데 대충 보면 민영사님, 저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과 거의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최순실 씨의 개인 비리, 그 다음에 그 최순실 씨를 갖다가 잘 관리 못한 대통령의 도의적 그런 정치적 책임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비리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 또 대통령이 나중에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엮였다. 누군가에서 음모론을 소위 말하면 이렇게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그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때 그 음모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실상 이게 고영태와 그 고영태와 함께하는 일당들의 치정에 얽힌 공갈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나 주장이 똑같다. 이런 생각이어서 저기에 동의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정말 의아합니다.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김진태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제가 볼 땐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업에다 얘기해서 돈 얼마씩 내, 그 다음에 최순실 KD 코퍼레이션 도와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등치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밑에서 고영태가 최순실과의 친분을 그 빌미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녹취를 하고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득을 취했다면 이거는 형사상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범죄 행위지만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그 통치 행위고 곧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기본적 인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예. 국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곧 대통령이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보안과 관련한 사항이라서 특검은 못 들어오고 보안 손님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본 인식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죄의식도 없고 이게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 네. 근데 아니 뭐 2,300개 뭐 된다고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29개만 이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으면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29개 정도만 진짜 핵심이면 이거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좀 증거조사 기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22일까지 잡혀 있는데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사실 김진태 의원이나 이제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다툼이 아니에요. 법률적 다툼을 하려고 그러면 탄핵 사유가 입증이 됐냐, 아니면 사실이 아니냐, 맞냐,
그거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 다른 걸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고영태가 지금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냐 안 되냐 추가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하고는 사실 곁가지라고 봐야 되고 또 이거 역시 7개가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 본질에 벗어난 지금 상황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만큼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친박 쪽에서 좀 상황이 답답한 게 아닌가. 정치적 발언이다. 그렇죠. 정치 발언이죠. 이거는 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서 아니면 탄핵 심판을 끌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심이 드는 게, 그래 녹취 파일을 통해서 고영태 씨의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 판세 확 달라질까요? 글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은 뭐 큰 도둑이냐 작은 도둑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미르와 K스포츠는 최순실이라는 큰 도둑이 기업체로부터 대통령의 어떤 도움을 주면서 결국 돈을 뜯어낸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고영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뭐 주범과 종범의 차이라든지 예.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 국정농단의 지금 핵심은 결국 왜 대통령과 최순실이 어떤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도 돈을 뜯었느냐, 그리고 어떤 이런 인사를 했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안은 별개의 문제죠. 고영태에 대한 개인 비리에 대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고영태가 처음부터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실 고영태라는 사람이 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최순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그런 조그마한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해먹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최순실이 이 사건 때문에 좀 날아가면 K스포츠를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계획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게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 억지로 해서 뭐 2,000개 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봤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검찰에 신뢰를 한다면 사실은 나중에 그럼 2,000개가 다 영어 녹음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손범규 대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김진태 의원은 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아니 국정농단의 주역이 최순실인지 고영태인지 가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장관들 임명하고 할 적에 고영태 씨가 뭐 관여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고영태 씨를 알아서 하니까 최순실 씨하고 상해서 최순실 씨가 그 건의를 하면은 바로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무슨 차관급도 임명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 씨 생각해서 새벽 1시에 무슨 건교부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남 쪽에다 그 체육시설 좀 알아보라고 그러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고영태 씨 압니까? 고영태 씨,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가 만든 가방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것만 들고 다니시고 한 것이지, 무슨 고영태 씨가 국정농단의 주역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경강부의식으로 끌어다 붙여도, 아니 삼척동자도 지금 영국에서 국정농단의 주역이 고영태인지 최순실인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다 하신 일 아니에요. 또 하나의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볼 얘기가 있는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가 고영태 녹취 파일에 대해 배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누구가 중심이 되어 2년 정도가 넘는 지금까지 세월 동안 2,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수집했다는 거거든요. 고영태가 개인적으로 정권에 무슨 타격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배우 인물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영태가 그 최순실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최순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갖다 주면 그걸 누적한 이 인물이 있죠. 언론에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군요. 그렇죠. 안 나왔습니다. 그걸 안 나왔는데 수사 기록에는 일부가 있어요.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집했다는 저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2,000개 모았다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그 고원기업 김수현이라는 사람의 그 녹취 얘기하는 예, 거예요. 맞아요. 영어 공부한 것도 들어있고 29개만 해당이 돼갖고 들어봤더니, 그 뭐 고영태가 마치 또 이제 최순실이 그 소위 날라가면 자기가 그거를 전부 장악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즉 이 게이트는 고영태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뭐라 그러냐면 고영태가 최순실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모은 거다. 그래서 수사 기록에는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 사건은 고영태의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를 여론전으로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 정규제 TV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세게 공격하시네요. 박 변호사님, 네. 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쭉 보면 배우에 누가 있다, 기획자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 뜻하는 걸까요? 정규제 TV에서 박 대통령의 인터뷰도 똑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기획됐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하니까 알 것 같긴 한데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이 변호인인 손병구 변호사도 배우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배우 세력이 있다면 이 많은 그 배우 세력이 국회의원 234명을 설득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탄핵까지 가게 했다. 글쎄요, 믿기가 사실 어렵고 사실 변호인이라면 글쎄요, 뭐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인터뷰보다는 법정이나 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증거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증거 없는 어떤 배우 세력 이런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여론전으로 가려는 거지 이게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론전으로 가서 배우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끈다든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이거를 배우색이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내야죠, 사실은.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 김수현이라는 사람의 녹취록인데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모 언론인의 선거 당시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막상 그거를 터뜨리면서 오히려 고영태 스캔들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또 박 대통령과 저 손봉규 변호사의 그 일치된 견해는 언론과 검찰과 국회가 지금 작당을 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배우 세력은 뭐 언론의 누구, 검찰의 누구, 국회 특히 야당의 누구 이런 사람들을 지금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벌써 터뜨렸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지 자신 있게 물증을 갖고 터뜨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저렇게 이제 그 냄새만 피우고 인터뷰를 끝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이죠. 고영태 씨를 향해서 또 맹공을 날린 인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나온 스포츠 전문가인데 어떻게 마사지사가 되어서 이렇게 국정농단의 한켠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언론이 이렇듯 무자비하게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억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동춘 전 이사장 그제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저는 정동진 이사장이 왜 저기 나가신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정동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와서 최순실이 자신의 어떤 업소에 뭐 한 달에 몇 번씩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K스포츠 대단 이사장으로 발탁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K스포츠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결국은 대기업 돈 뜯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했으면 지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되면 다 언론 탓이에요. 본인이 그 앞에서 저 국회 청문회 할 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집회가 나와서 자기는 뭐 언론에서 지금 누명을 썼다라든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결국은 이 싸움 자체를 이제 어떤 저렇게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 이런 걸로 가면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것들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16일 날 때 해임이 됐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억대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 또 이제 K스포츠 재단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운영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다툼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나와서 언론 탓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결백을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변호인단 측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제 고영태 국정농단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도 문제긴 한데 지금부터 짚어볼 것도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가 뭐냐면 고영태 씨가 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임원 잘라라. 물론 뭐 쿠데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저런 장악을 시도했다라는 정황이 나왔는데 미정선 선생님 저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찌됐건 간에 고영태 씨도 최순실 씨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고영태 씨가 이게 더 블루K의 이사일 뿐이지, 예.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더 블루K 이사일 뿐이지, K스포츠 재단에 아무 직책이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그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하고 얼마나 가까웠으면은 K스포츠 재단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또 이거 여기서 반증되는 게요.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K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는 게 여기 반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 친하게 지낸 고영태 씨가 아무 관계 없는 K재단의 정동춘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사무총장하고 둘이 바꿔라. 이렇게 이제 그 장악을 시도하려고 지금 한 거죠. 해임할 것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기서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이 나와요. 아, K재단은 역시 최순실 씨의 실질 소유였구나.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는 정말 가까웠구나.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은 고영태 씨도 저기서 본인이 뭐 좀 챙기려고 했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영태 씨도 굉장히 치밀했던 게요. 우리가 한번 일정을 보십시오. 고영태 씨가 그 김모 씨 아는 사람 시켜서 CCTV 설치해가지고 그 핸드폰 닦아준 거 그 있잖아요. 의상실이요? 의상실 촬영한 게 2014년 11월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언론사에 저 화면을 촬영한 게 2014년 11월이고 예. 그해 말 12월 말에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도 2015년 1년 동안 그리고 2016년 지금 5월에 요구를 했으니까 저 뒤로도 1년 6개월 동안 고영태 씨가 그 폭로한 것은 국정농단을 폭로한 그 공로는 인정하지만은 나름대로 저기서 얼마만큼 가져됐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보다 더 치밀했다. 지금 하나하나 저는 나오고 그렇게 있는 거죠. 생각합니다. 일정을 보시면 알죠. 1년 6개월을 넘게 저 K재단을 갖다가 장악하고 결국에 본인이 해서 하려고 난내고 찍고 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정작 고영태 씨는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사석에서 흔히 하는 농담이다 이렇게 받아 넘겼는데 농담이라고 일갈이 될까요? 지금 고영태라는 사람이 치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치졸했던 것 같습니다. 치졸이요? 왜냐하면 고영태의 발언 중에 최순실이 믿는 사람은 VIP하고 자기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민영상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 자기가 어떤 최순실 밑에서 최순실의 우산을 쓰고 차은택도 소개하고 소위 호가호위를 그 조직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을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농단이 일어나고 뭐 이제 CCTV도 달아놓고 그러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고영태가 주범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 한쪽에서는 고영태가 의인이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예. 또 한쪽에서는 고영태가 내부 고발자라 하는데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가치관이 확실해서 정의의 차원에서 뭔가 고발할 때 내부 고발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고영태의 검찰 진술 조서와 유상영이라는 사람의 진술 조사는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네. 저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또 스스로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고영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현식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조성민 더 블루K의 대표하고는 인식 자체가 달랐고 고영태와 또 그 친구라고 하는 그 같은 체육대학을 나온 노승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최순실에 협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도 노승일을 믿고 전화해갖고 큰일 났네 해가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뭔가를 고발한다라는 차원보다는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게 뭐냐면 박지훈 변호사. 네. 오늘 저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고영태 씨가 이제 정동춘 이사장 모르게 시청하고 업무 협약도 했다는 건 그냥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동춘 이사장하고 뭐 인터뷰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동춘 이사장 얘기에 따르면 원래 이제 이거 말고도 숙소 같은 데 예약을 해가서 가기로 했는데 이거 취소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고영태가 중간에서 직원들하고 가버리고 이사장을 배제시켰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남양주 시청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이사장의 도장을 함부로 가져가서 고영태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걸 갔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중간에 이걸 알아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수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고발할지 말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 결국은 고영태 같은 경우가 아주 깨끗하거나 뭐 백조 같은 게 아닙니다. 약간 흠이 있고
고영태 부분은 고영태 부분대로 가야 될 부분이고 국정농단 부분은 농단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혼용하려는 게 대통령 측의 어떤 전술같이 보입니다. 아하.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보도가 쏟아지는데 보면 참 차은택 씨와 고영태 씨는 사이가 참 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게 최초에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시켜 준 게 고영태 씨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스포츠 쪽에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최순실이 스포츠만 했거나 한계가 있으니까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문화계 쪽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최순실의 핵심적인 관심은 문화계 쪽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고영태 씨가 같은 경우는 능력이 모자라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쪽만 좀 알지 사실 문화 쪽에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차은택하고 일을 해보니까 차은택 씨가 또 원래 과학고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예. 나름대로 유명세도 있고 또 일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차은택한테 무게중심이 확 실려간 것이죠. 그리고 일단 돈 규모로 볼 때는 일단 이 문화계 쪽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정부 지원군도 많고 또 대통령 관심사항도 많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모든 어떤 무게중심이 차은택 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영태는 좀 소외가 된 것이죠. 저게 알력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영태는 차은택이가 뭐 이제 훈장 받으러 갈 때 뭐 문체부에 전화해서 못 받게 하고 계속 이제 방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시기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차은택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가 거의 뭐 VR 바로 이제 2인자였는데 문제는 차은택이 등장하면서 자기는 완전 찬밥 취급받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최순실이 자기 돈도 그냥 다 뺏어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앙심을 품고 뭔가 어떤 증거들을 수집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차은택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 사이 자체가 상당히 얼그러졌던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차은택이는 상대적으로 좀 잔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령도 하고 또 대통령 너무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일단 뭐 네.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어쨌든 뭐 뛰어났다. 횡령을 한 거는 처벌 지금 대상이니까 그럴 예.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그 차은택의 무슨 밀라노 전시회인가 뭐 손뼉을 치면서 바로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할 정도로 그 차은택은 그렇게 했는데 고영태는 이렇게 그 최순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비호를 받으면서도 고영태가 어떤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더 블루케이 이사다, 최순실과 어떤 막역한 사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이에서 고영태가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그 전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영태 씨가 저기 얘기합니다만 최순실 씨 통해서 훈장 취소하라고 했다 뭐 저런 내용도 나오는데 요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그래픽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뭐냐면 고영태 씨가 이제 아주 간헐적으로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도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의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쓰레기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민영선 선생님, 우리가 이제 대충 다 이 판이 돌아가는 걸 어찌 알았으면 우리가 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좀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그 고영태 씨가 지금은 좀 심정이 많이 복잡해졌는데 억울한 측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개인적인 그 어떤 그 동기,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이걸 폭로하게 됐지만은 사회적으로 이만큼 기여한 바라고 크고 사실 내부자 고발로서 크지만은 또 함께 그동안에 같이 국정농단이랄까 이권 개입하는 데서 같이 함께 했던 본인의 그런 모습이 좀 더 이제 재스럽기도 하겠죠. 그런 마음을 이제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내가 그 최순실 씨하고 그렇고 그런 내연 관계였다고 그러면은 불타는 내연 관계였다고 그러면 내가 왜 차은택 씨는 1급 공무원 주고 나는 아무것도 못 했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사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그리고 사실은 또 초창기에 우리 이 사건이요. 굉장히 그 강아지 게이트였다가 또 일본 TV 같은 경우는 차은택, 최순실, 고영태의 삼각관계 게이트라고 또 나가서 아주 국격이 한없이 추락됐습니다. 근데 예. 그런 중심에 서 있던 고영태 씨로서는 너무 억울하다. 최순실 씨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최순실 게이트와 뭐 고영태 씨의 여러 비리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만 이 고영태 씨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 고영태 씨 못지않게 이 국정농단에 깊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